남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랑.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행여나 찾아올까 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난 운명인 거야. 기다려요 한마디에 긴긴 세월 살아오며 갈 곳 잃어 서성이는 내 이름은 구름이요. 그리워도 그대 위에 이슬처럼 예절이라. 보고파도 그대 위에 옛일처럼 요설이라. 밤새워 기도하던 이 마음 달래봐도 갈 길 잃어 서성이는 내 이름은 구름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똑같아요. 남편 밥 챙기고 아이 어린이집 보내고 집안일하고 나면 그러다 보면 하루가 다 가요. 점심 때는 아영이 밥 먹이고 낮잠 재우고 그때 겨우 제 밥 한술 뜨는데 매일이 바쁜데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기분이 드는 걸까요?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요즘 세상에 뭐가 힘드냐. 다들 그렇게 사는데 근데 왜 저만 이렇게 힘들죠? 남편도 좋고 아영이도 예뻐요.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없어진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서 있는 기분? 김지영은 어디 갔지? 예전엔 저도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었고 제 이름으로 된 프로젝트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누구 엄마, 누구 와이프예요. 진짜 가끔은 다 놓고 도망가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곳으로, 아무도 정말 난 모르는 곳으로 가서 그냥 정말 저 혼자이고 싶어요. 숨 쉬고 싶어요. 너무 숨이 막혀서 이렇게 살다가 내가 진짜 병이라도 날까 봐 무서워요. 저 정말 괜찮은 걸까요? 저 혼자 이상한 건가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을 거예요. 그냥 한번 말해보고 싶었어요. 당신들이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엄마 안녕. 엄마한테 참 오랜만에 쓰는 편지다. 어릴 땐 정말 자주 썼는데 크면서 왜 어렸을 때처럼 자주 쓰지 못했나 몰라.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내가 학교 앞 도레미 피아노 학원을 다닐 때부터 엄마는 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때가 7살이었으니까 생각해보면 내가 기억하는 모든 순간에 엄마는 일하는 엄마였나 봐. 언제 이렇게 시간이 흘렀나 싶다. 그치? 아주 어릴 때는 엄마가 일하는 게 싫었던 것 같아. 갑자기 비가 오는 날이면 엄마가 우산 들고 마중 나오는 애들이 부러웠어. 운동회 날 바쁜 엄마가 오지 못했던 게 서운하기도 했고. 근데 또 그것만 기억나는 거 보면 서운하고 속상했던 건 이게 다고, 고학년이 되자마자 나는 일하는 엄마 모습이 자랑스러웠나 봐. 어릴 때 종종 아침에 일어나 보면 엄마가 아파서 집에 없었던 게 기억이 나. 약한 몸으로 어떻게 그 긴 시간들을 쉼없이 일해왔을까? 나는
지금 비어 마른 것만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말이야. 다 키워놨더니 딸 간병까지. 엄마 고생 참 많았어. 대학교 때 그런 일이 있었어. 동기 언니가 파일을 못 가지고 왔다길래 나는 별 생각 없이 엄마한테 메일로 보내달라고 해 라고 말했는데 엄마가 그걸 어떻게 보내는 거야? 집에 계시다며 컴퓨터 켜서 보내달라고 하면 되지 라고 했는데 우리 엄마가 다른 엄마들과 다르게 엄청 멋지다는 걸 그때 제일 크게 느꼈던 것 같아.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늘 너희 엄마 멋지다 라는 말을 들었고 그땐 그럼 멋지지 하고 말았는데 내가 살아보니 그냥 멋지다는 말로는 부족한 거였어. 많은 사람들이 롤 모델로 생각하는 사람이 내 엄마라니. 우리 엄마는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한 모두 다 경험하게 해줬구나 하고 말이야. 너무 늦은 것 같지만 그 모든 순간들 고마웠어 엄마. 엄마 3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참 많이 애썼고 고생 많았고 그런 엄마의 희생으로 나는 잘 컸고 잘 견뎌냈고 다시 건강해졌어. 엄마는 나에게 크리스마스 같은 존재야. 떠올리기만 해도 즐겁고 행복한 기분이 기적 같은 크리스마스. 이제는 내가 엄마한테 그런 존재가 되어볼게. 은퇴라는 거 겁낼 필요 없을 것 같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조금 겁나긴 했는데 힘들어지면 뭐라도 만들어 팔아보지 뭐. 우리는 사주가 좋아서 이 시간들도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낼 거야. 이제 겨우 2막 시작이야. 새롭게 즐겁게 또 2막도 잘 채워나가 보자. 이제 내가 엄마의 백이 되어볼게. 엄마, 중요한 내용은 다 2막에 나오는 거 알지? 이제 우리의 장르가 결정될 2막의 시작이야. 멋지게 만들어보자. 내가 도와줄게. 엄마, 정말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내 엄마, 홍 대표님 말고 사람, 홍기녀를 찾아가는 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드디어 엄마에게 찾아온 거야. 늘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응원해. 멋쟁이 할머니 되어보자고. 사랑해 엄마. 나 꼭 엄마 같은 사람이 되어볼게. 내 꿈은 엄마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경험하지 못했던 더위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가 뜨거워지고 몸살을 하는 것은 모두 우리들의 편리하고자 하는 문명의 이기 때문입니다. 냉방 없이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고 편리하다고 일회용품 써서 마구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 오폐수 마구 버리고 화학제품 남용으로 하천은 썩어가고 바닷물도 오염되어 고기들은 기형이 나오고 해조류도 오염되어 먹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음식물 쓰레기 줄이고 오폐수 정화하고 EM 천연 제품 쓰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노력을 하여 얼마 남지 않은 빙하를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 줄라거든 줘라. 속 좋은 척하는 꼬락서니가 너 아들 줘도 그만인가 본디. 제가 어머님을 이겨요? 지냐? 져서 배불러 완? 너무 몰지 마세요. 너무 몰면 사고 쳐요. 아시면서 그러시네. 아니까 경하지, 아니까. 냅뒀다 너네 추룩 야반도주 하면 너도 뜬 눈으로 아들 털려.
우리 시어멍한테는 며느리가 강도였네. 강도? 강도? 맥마그리 콧구녕만 손바닥에서 말 나봐야 피차 똥칠인디. 왜 지만 점잔을 빼고 앉았어? 아이고, 아들인데요, 뭐. 놀다 말겠죠. 그냥 두세요. 놀만치 놀면 알아서 말걸. 뭘 그렇게 안달을 하셔요? 해봐야 지셨으면서. 양간의 사내들이 대대로 다 등신이지. 뱀, 토끼도 분간 못하고. 나만 못됐는 지랄이니. 그냥 두세요. 동양밭이 딱하다고 이고지고 안 살아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가만 보면 특별한 건 없었어. 그냥 어느 날 허리가 뻐근하고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고 그럴 땐 무릎이 먼저 묻더라고. 나 지금 늙은 거니? 라고. 예전엔 아침이면 바쁘게 나갈 준비하느라 내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그냥 거울 앞에서 한참을 봐. 이게 나였구나. 고집도 후회도 사랑도 다 이 얼굴에 묻어 있더라고. 젊을 때 참 별거 아닌 것에 화내고 지기 싫어하고 가슴이 시끄러웠는데 이젠 그냥 조용한 게 좋아. 누가 밥 같이 먹자 하면 그냥 그 말이 고맙고 전화 한 통화 와도 반갑고 마음이 참 단순해졌어. 가끔 그런 생각 들어. 내가 나를 좀 더 사랑했더라면, 그랬으면 덜 아프고 덜 후회했을까? 근데 이제 와서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나이 들었어. 생각보다 나쁘진 않아. 조금 쓸쓸할 뿐이야. 지난 4월 춘천에 가려 하다가 못 가고 말았다. 나는 성심여자대학에 가보고 싶었다. 그 학교에 어느 가을 학기 매주 한 번씩 출강한 일이 있었다. 힘드는 출강을 한 학기에 하게 된 것은 주수녀님과 김수녀님이 내 집에 오신 것에 대한 이해도 있었지만 나에게는 사연이 있었다. 수십 년 전 내가 17 되던 봄 나는 처음 도표에 간 일이 있었다. 어떤 분의 소개로 사회교육과 M선생 댁에 유숙을 하게 되었다. 사바쿠에 있는 그 집에는 주인 내외와 어린 딸, 세 식구가 살고 있었다. 하녀도 서생도 없었다. 눈이 예쁘고 웃는 얼굴을 하는 아사코는 처음부터 나를 오빠같이 따랐다. 아침에 나왔다고 아사코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고 하였다. 그 집들에는 큰 나무들이 있었고 1년 초 꽃도 많았다. 내가 간 이튿날 아침 아사코는 스위피트 파일을 따다가 화병에 담아 내가 쓰게 된 책상 위에 놓아주었다. 스튜어트 파이는 아사코같이 어리고 귀여운 꽃이라고 생각했다. 성심여학원 수학교 1학년인 아사코는 어느 토요일 오후 나와 같이 저희 학교에서 산보를 갔었다. 유치원부터 학부까지 있는 가톨릭 교육기관으로 유명한 이 여학원은 시내에 있으면서 큰 목장까지 가지고 있었다. 아사코는 자기 신장을 열고 교실에서 신는 하얀 운동화를 보여주었다. 내가 도쿄를 떠나던 날 아침 아사코는 내 목을 안고 내 뺨에 입을 맞추고
제가 쓰던 작은 수수건과 제가 끼던 작은 반지를 이별의 선물로 주었다. 그 후 10년이 지나고 3, 4년이 더 지났다. 그동안 나는 국민학교 1학년 같은 예쁜 여자아이를 보며 아삭고 생각을 했다. 내가 두 번째 도쿄에 갔던 것도 4월이었다. 도쿄역 가까운데 여관을 정하고 즉시 M선생 댁을 찾아갔다. 아사코는 어느덧 청순하고 세련되어 보이는 영양이 되어 있었다. 그 집 마당에 피어있는 목련꽃과도 같이 그때 그는 성심여학원 영문과 3학년이었다. 나는 좀 서먹서먹했으나 아사코는 나와의 재회를 기뻐하는 것 같았다. 아버지 어머니가 가끔 내 말을 해서 나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나 보다. 그날도 토요일이었다. 저녁 먹기 전에 같이 산보를 나갔다.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발걸음은 성심여학원 쪽으로 옮겨져 갔다. 캠퍼스를 두루 거닐다가 돌아올 무렵 나는 아사코 신장은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는 무슨 말인가 하고 나를 쳐다보다가 교실에는 구두를 벗지 않고 그냥 들어간다고 하였다. 그리고 갑자기 뛰어가서 그날 잊어버리고 교실에 두고 온 우산을 가지고 왔다. 지금도 나는 여자 우산을 볼 때면 연두색이 고왔던 그 우산을 연상한다. 슈엘부르크의 우산이라는 영화를 내가 그렇게 좋아한 것도 아사코의 우산 때문인가? 아사코와 나는 밤늦게까지 문학 이야기를 하다가 가벼운 악수를 하고 헤어졌다. 새로 출판된 버지니아 울프의 소설 세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 것 같다. 그 후 또 10여 년이 지났다. 그동안 제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우리나라가 해방되어 있었고 또 한국 전쟁이 있었다. 나는 어쩌다 아사코 생각을 하곤 했다. 결혼하였을 것이요. 전종통에 어찌 되진 않았나. 남편이 전사하지 않았나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했다. 1954년 처음 미국 가던 길에 나는 도쿄에 들러 M선생 댁을 찾았다. 뜻밖의 그 동네가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 있었다. 킬리만자로의 표범 윤혜정.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수는 없잖아. 내가 산 흔적일랑 남겨둬야지.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나는 나를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배. 이런 순간에도 난 되게 참 예뻐요. 그게 열받는 거고 나는 41예요. 서희수 씨와 마주선 지금 이 순간이 내가 앞으로 살아갈 날 중 가장 젊은 날이죠. 오늘보다는 어제가 청춘이고 그래서 난 늘 오늘보다 어제 열정적이었고 어제보다 그저께 대범했어요. 그렇게 난 서희수 씨를 만나는 모든 순간 진심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 구두를 신은 서희수 씨를 보는 순간 참기 힘들었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근데 방금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 이 여자는 내 마음을 못 받았구나. 그동안 난 돌 던지듯 던졌구나, 마음을. 내가 던진 마음에 맞아 이 여자는 아팠겠구나. 그래서 이 여자는 놓쳐야 하는 여자구나.
그동안 미안했어요. 신사가 아니라서. 이건 진심이에요. 난 그저께보단 어제보단 오늘이 제일 성숙하니까. 그러니 훈계는 그만하는 걸로. 당신이 원하는 모두의 평화엔 나의 평화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른 아침 기온이 쌀쌀하다. 요즘 우파 좌파의 이념 갈등이 심화되고 지진 전쟁으로 많은 죽음 앞에 생명에 대해 허물을 느끼며 나는 이대로 잉여의 인간으로 살다 가려나. 종교의 내세를 기대하며 영혼이 있다고 믿는 존재, 인간의 바램이며 소망이랄까. 죽음 앞에 두려움을 느끼는 나약한 사람들, 과연 신은 존재하는지. 인간이 만든 최대의 피조물이 신인데 언제 나타나신다는 건지, 무얼 하고 계시는지. 사람을 죽음에 내모는 것은 외로움. 이렇게 살다 생을 마감하는 내가 될 수 있을까? 늙어 기력을 잃은 뒤에야 하느님을 찾게 될지. 아마도 나는 유물론자일지 모르지. 아버지가 슬퍼하실 테니까. 다 지나간 어린 시절의 원한에 매달려서 피를 나눈 진짜 가족의 죽음을 비웃을 만큼 형편없는 사내가 되었냐면서 실망하실 테니까. 그분을 벨낯이 없어질 만한 행동은 안 해. 그렇게는 안 살아. 13년 전에 제르마를 뛰쳐놓은 빈스모크 상디는 바다에서 한 번 죽었다. 그쪽도 그걸 바라고 있었지. 인정하시지? 당신은 절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빈스모크 저지.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알았어?